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화해와 성숙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도 이제 금년에 나이가 60이 됐습니다. 네. 또, 금년에 이제 손녀도 생겼고요. 네. 그래서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60, 과연 무슨 것을 뜻할까?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그 60년이 특별히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갑자년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계속 오니까요. 서양에서는 어쩌면은 50년 또는 100년, 이런 주기가 더 중요할 겁니다, 이게. 또 우리한테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건 아닌데, 동양사회에서는 하여튼 60년이라고 하는 게, 한 그 인생의 어떤 그 주기라고 할까? 사이클이 이제 끝나고 새로운 또 주기가 시작되니까요. 그런데 그게 어떨까요? 단순한 반복일까요? 동양사회에서는 약간 순환론적인 역사관이 많이 지배한다고 그래요. 계속해서 모든 것은 빙글빙글 돈다. 똑같은 것이 이렇게 돈다. 그런데 그냥 단순히 반복된다라고 하면은 뭔가 좀 허전한 것 같고요. 제 생각에. 그죠? 이제 60이 지나면은 개인이건 아니면 어떤 조직이건 또는 나라건 간에 뭔가 좀 최소한 좀 성숙해지자. 그런 얘기는 맞는 얘기 같습니다. 그쵸? 뭔가 좀 의젓해지고 좀 여유가 있어야지 되고, 자기 잘난 척만 하지 말고 좀 다른 사람들도 이제 볼 줄 알고, 더불어 이렇게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뭔가 좀 참을 때는 좀 참고 말이죠. 그런 어떤 인생의 여유, 여러 가지를 좀 깊게 생각하는 어떤 그런 풍토,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 것이 이제 60년이 갖고 있는 의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 요즘 왜 많이 사람들 입에서 오고 가는 것 가운데 중요한 게 투명성이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책임성 또 많이 하죠. 그러니까 기업이 만일 회계가 아주 불투명해가지고 어디 쓱 그냥 막 비자금 갖다가 놓고 말이에요. 정치인들한테 주고 전부 다 회계 장부는 그럴듯하게 만들어 놓고 해서 앞과 뒤가 영 틀리다. 그럼 이건 투명하지 않는 거고, 그런 과정에서 부패도 늘어나는 거고, 또 그런 기업을 우리가 믿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찌됐든 간에 기업이 되건 아니면 학교가 되건 어떤 사회 조직이 되건 국가가 되건 정부가 되건 하여튼 투명해야지 된다. 있는 그대로 다 보여라. 그리고 시민이 거기에 들어가서 다 이렇게 자료를 바라볼 수 있고 감시할 수 있어야지 되고, 그런 사회가 되어야만이 좀 정치권 사회가 되고 민주사회가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다 찬성할 겁니다, 그게. 그런데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은 어떨까요? 여러분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과연 투명하다, 그렇게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뭔가 모르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것은 좀 숨기고 싶고 어떤 것은 막 잊어버리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기분 나쁜 것이 되면은 그냥 잊으려고 고개를 흔들거리고, 떠오르는 걸 잊기 위해서 혼자 막 노래도 부르고 발광을 치는 그런 것이 참 많거든요, 이게. 뭔가 나를 억누른다고 할 때, 그것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해서 굉장히 본능적으로 노력을 하게 되고, 이게 이제 심한 경우에는 병이 됩니다,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정신병원에 가게 되는 그런 사태가 되는 건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병에 대한 진단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보면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투명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모르는 어떤 원인에 의해서 내가 끊임없이 심리적으로 공포를 느끼고 불안하고 뭔가 억압을 당하고 자유롭지 않다. 굉장한 병이죠, 이게. 그렇죠? 집단도 마찬가지고 한 나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한 나라가 그런 히스테리 광기를 보인다. 그러면은 참 믿기 어렵죠. 신뢰하기가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성숙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 결국 우리가 지향하고자 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결국은 뭔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과거보다는 좀 더 투명한 거, 나를 내가 잘 내다볼 수 있는 거, 조금 고상하게 얘기해서 자기 성찰을 할 수 있는 거, 내가 과연 어디에서 출발을 해서 지금 어디에 와 있고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를 내가 알고 있는 거, 내 주변에 무엇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내가 좀 생각해 보는 거, 그래서 더불어서 내가 어떤 강박관념에 의해서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어디로부터 이게 도피하기 위한 필사적인 어떤 노력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더 여유 있게 내가 내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능력, 막 이런 것이 결국 따지고 오면은 뭐 자기 성찰이면서 또 성숙, 막 그런 거라고 난 생각합니다. 그죠? 예. 그걸 우리가 좀 해야지 되겠다. 그런 뜻이 되겠죠. 여러 가지 저는 함의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동안에 막 정말 먹고 사는 문제,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들 뭐 죽기 아니면 살기식으로 막 다름질을 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뒤도 보지 않고 앞도 보지 않고 오로지 나 하나, 우리 가족, 내 아들, 내 딸, 우리 아버지, 어머니 잘 살고 성공하기 위해서 말이죠. 그냥 하여튼 총력을 기울이는, 그게 개인도 그렇고 집단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그래서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그냥 막 일사불란하게 나가서 많은 성공을 했지만, 또 다른 한편에는 많은 것을 또 우리가 잊어먹고 많은 부작용에 우리가 시달리고 있는 그런 형편이 됐는데, 뭔가 좀 우리가 성숙한 국민이 되자, 그런 얘기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숙한 시민이 되자. 이것이 어쩌면은 광복 60년이 된 오늘의 현실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한번 던져보는 좌우명이라고 할까, 요구라고 할까, 기대, 그런 것이 아닐까. 근데 그런 이야기를 조금만 더 이렇게 진전시켜 보면은 결국 그 이야기는 내가 원했건 원하지 않았건 간에 저지른 잘못, 과오, 단견, 뭔가 하여튼 남에 끼치는 피해 말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는 좀 정직하게 우리가 생각해보고,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은 내가 참 잘못했다, 미안하다 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능력,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내가 어떤 일을 잘못했을 때 미안하오, 내가 잘못했어, I am sorry 하고 이 얘기하는 사람과, 내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기고 아니야, 난 잘못한 거 없어 해갖고 그걸 꽉 짚고 있는 그 두 사람 사이에는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후자는 결코 성숙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개인도 그런데 나라가 어떻게 돼야지 될 것이냐,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누가 이 얘기한다 하더라도 하여튼 민주주의 국가예요. 그렇죠? 뭐 우리가 지금 독재국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죠. 그죠? 네. 그럼 민주주의 국가에서 우리가 산다라고 했을 때 과연 그게 뭘 뜻하느냐. 민주주의는 과거와 비교해서 어떤 차이가 있어야지 되느냐, 그런 문제와 연관이 되죠. 여기는 물론 여러 가지 제도적인 그런 문제가 있지만, 적어도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에 사는 시민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과거의 권위주의 국가, 독재국가 또는 식민지 시대와는 다른 어떤 그런 품성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럴 적에 뭐냐? 정직해져야지 돼요, 정말. 정직해진다고 하는 건 뭐냐? 우리의 과거, 이 독재 또는 권위주의 체제가 비록 우리에게 많은 경제적인 성과를 갖다 주었다 하더라도, 그건 사실이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 미래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는 더 이상 따라가서는 안 될 많은 어떤 부작용을 가지고 왔었다. 많은 과오가 있었었다. 경제성장 그건 좋지만, 그러나 그걸 추구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그런 인권 억압이 있었고, 엄청난 권력 남용이 있었고, 예컨대 1980년 광주 민주화 항쟁 하면은 여러분들 가운데 기억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는 참 그건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정말 참담한 우리 어떤 과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거에 대해서 그냥 나 몰라, 좋은 게 좋은 거지, 괜히 이 문제 꺼내면은 서로 의리가 상하고 서로 싸움이 생길 것 같으니까 차라리 이건 꺼내지 않는 것이 좋겠어 하는 식으로 우리가 이것을 그냥 집어넣어 버린다고 하면은 당장 쉬쉬하니까요. 판도라의 상자를 열지 않고 닫아놓으니까 문제는 없을지 모르지만은 참 중요한 사실은 비슷한 현상이 다시 나올 수 있는 개연성이 항상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잘못한 일, 역사적인 과오, 심대한 인권 억압, 이런 것들은 분명히 그 진상을 밝혀서, 물론 처벌 능사는 아닙니다. 그러나 진상을 밝혀서 그걸 역사에 분명히 기록하고 그걸 우리가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다시는 그와 같은 참담한 민주주의의 유린이나 또는 인권 억압 같은 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그것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 이런 것들은 필요하겠죠. 그죠? 혹시
아니다! 하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나중에 강론에 들어가면은 뭐 그렇게 또 주장할 수 있는 부분도 뭐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여튼 우선 중요한 점은 민주주의 체제의 정당성을 위해서 또 앞으로의 자신의 어떤 투명성을 위해서 이 체제를 좀 더 합리적으로 이거 잘 민주로 관리하려고 하면은 과거의 어떤 비리나 잘못된 부분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정치를 만들고 또 적어도 그것을 국민들이 이해를 해서 국민들이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고 할 때 아니요! 이것은 아닙니다! 하고 국민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런 평균적인 시민의식이 성장이 되도록 그렇게 돼야만이 이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 이런 작업을 보통 우리는 과거 청산 작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는 조금 더 어렵게 이야기하면은 전환기의 정의, Transitional Justice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게 참 필요하지만 항상 그렇게 쉬운 것만은 또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지금 분기점에 와 있어요.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뜨거운 감자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심할 점도 많아요. 그러나 경제가 어려우니 아니면 국민 통합을 위해서 이것은 별로 안 좋으니 자꾸 사회적인 분열이나 갈등이 나타날 것 같으니 이런 것은 하지 않는 게 좋다. 이건 그냥 땅에 묻고 가자. 라고 하는 그런 주장은 정말 이 민주주의 국가의 최소한의 어떤 정통성, 어떤 윤리적인 기반, 도덕적인 어떤 그 힘, 이런 것들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대신 이것을 너무 막 정치화 시켜가지고 죽기 아니면 살기 식으로 이게 덤비는 거, 이런 것은 참으로 위험합니다. 이것은 안 하니만 못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지만 정말 아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그리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적정선에서 과거의 문제를 좀 정확하게 진상을 규명해서 다음 우리 미래를 위한 새로운 토대를 얻는 것, 그리고 우리 미래 세대들한테도 봐라, 우리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었는데 이런 과거에 우리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인정하고 그것을 넘어서려고 하는 오늘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도덕적으로 우월하고 그만큼 더 민주적이고 그만큼 자기 자신한테서 투명하고 그렇다 하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화두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번 강의에서 계속해서 좀 사용하고자 하는 하나의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이 비유가 이제 창업과 수성의 비유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창업이라고 하면 이제 일을 일으키는 거 아닙니까? 수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단단하게 다지는 거죠. 그죠? 그게 여러분 조선시대 왕조실록을 보면은 창업과 수성을 비교하는 그런 상소문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제 태조가 조선 왕조를 창업을 했죠. 그때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고려조가 너무 부패했었고, 비전을 상실했고, 경제적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하여튼 일단 창업을 하기로 했는데, 나라를 세우는 것은 상대적으로 쉬운 일이나, 수성을 하는 것, 나라를 튼튼하게 다지는 것, 오히려 이것이 어려운 일이다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조선시대를 통틀어서 가장 성군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세종대왕 아닙니까? 네. 세종대왕이 이제 말년쯤 되면은 조선조가 60년이 거의 끝나가는 때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조를 거쳐서 성종 이때가 되면은 조선조가 이제 정말 새로운 문물로 딱 단장을 해서 새 출발을 하는 경국대전이 이제 그때 완성이 되고 새로운 체제의 얼개가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아시겠지만 충분히 짐작할 수 있어요. 창업할 적에는 막 급하기도 하니까 임기응변책도 많이 쓰고 현실에 타협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좀 공세운 사람들한테는 하여튼 막 공신이라고 해서 막 상도 막 풍부하게 주고 막 이게 남발이 되는 거예요. 이게 또 자기 세력을 키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고 뜻에 안 맞는 사람들은 그냥 가차없이 죽이기도 하고 감옥에도 집어넣고 해서 하여튼 여러 가지 법과 상식에 의해서 멋있는 정치를 하기보다는 역시 힘에 의한 정치, 임기응변 방식, 갖고 이 세력을 얻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욕구,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커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체제가 이제 골격을 차지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선비들이 나서서 주장을 합니다. 자, 이제는 우리 체제의, 원래 우리의 색깔을 냅시다. 우리 체제가 어디로 갈 것인지 이제는 좀 더 분명히 좀 정하고 갑시다. 우리의 정체성, 좀 어려운 말이지만은, 우리 조선인의 정체성이 어떤 것이요? 이것을 우리가 좀 잘 찾아갑시다. 그냥 지그재그 되는 대로 상황에 따라서 타협하면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이런 게 아니고, 좀 우리는 이제 새로운 국가의 뭐라고 할까, 윤리적인 어떤 그 토대를 좀 분명히 해서 이제는 좀 확실하게 우리 색깔을 갖고 자신감을 갖고 나갑시다. 막 그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겠죠. 그죠? 제가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우리도 1945년에 창업을 한 거예요. 그렇죠. 나중에 또 얘기할게요. 근데 이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정말 우리가 출범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정말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죠. 냉전 체제 하에서 말이에요. 많은 시행착오도 있고 많은 참 부작용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생각해서는 도저히 이거 있을 수 없는 많은 나쁜 일들이 생겼습니다. 아까도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하여튼 독립투사들 많이 죽었고요. 정말 있을 수 없는 남북 전쟁도 일어나고 반공, 냉전 이런 부작용이 엄청나게 큰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60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성취한 것을 절대 값이 없게 평가절하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동안 창업 과정에서 우리가 원했건 원하지 않았건 우리가 발견하는 허다한 어떤 불투명한 거, 잘못된 거 이런 것들을 좀 이제 걷어내서 없앨 걸 없애고 그것에 정말 이제는 자유 대한민국의 진정한 어떤 올바른 말이에요. 정말 우리 색깔이 나는 정말 아주 멋있는 어떤 체제를 만들어 가자 하고 주장할 때가 됐다 이게 이제 60년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대부분 사람이 난 거 동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그럴 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조선 왕조로 들어간다고 하면은, 제일 강조했던 것이 간쟁입니다. 간쟁. 선비들이 나서가지고 잘못된 일이 있을 때 막힘이 없이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자기 이야기하는 거. 호소도 하고, 비판도 하고, 그런 걸 넓게 열어라는 얘기거든요. 그 체제가 고이거나 썩지 않으려고 하면은 그런 자기 안에서 스스로 우러나오는 자기 정화의 목소리가 막 울려 퍼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굉장히 강조했었어요. 그리고 60년이 지나고 나면은 사람들이 모르는 사이에 이제 기득권을 갖고 있는 집단들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거기 안주하려고 하는 집단들이 많아지게 돼요. 그리고 또 사고방식도 좀 굳어져요. 어차피 지금까지 잘 됐는데 뭐 이제 앞으로 잘 될 거 아니야. 뭐 그렇게 개혁을 하고 뭐 그러려고 그래. 그냥 적당히 살아가면 되는 거지. 해서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걸 경계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라가 기력을 상실합니다. 끊임없이 자기 긴장을 가지고 나쁜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가를 차지하지 되고 그래서 자기 경신을 끊임없이 해 나가야지 됩니다. 그러려고 하면 유능한 인재를 많이 모아야지 되고 그리고 이제 집현전, 세종대왕 때 집현전처럼 그런 그 싱크탱크도 제대로 일을 해야지 되고 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역시 과거에 불투명한 것, 잘못된 것, 오류했던 것, 단견이었던 것, 조금 생각이 얕았던 것 이런 것들을 자꾸 이제 과거를 변호하지 말고 그것을 잘 추려내서 그걸 큰 원리에 의해서 그걸 해결하고 그리고 이것을 새롭게 꾸려갑시다 하는 그런 주장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나는 이것이 참 좋은 화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현실에, 물론 우리는 더 이상 왕조시대에 사는 건 아니지만, 민주주의 체제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60년을 맞이해서 뭔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보고, 잘못된 것들 좀 정직하게 인정하고 새 출발을 해보자. 라고 하는 이 화두는 대단히 중요한 화두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과연 그동안 그렇게 했던가 하는 질문을 한번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우리는 어찌됐든 36년간 일제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일본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성과가 뭐고 해악이 뭐냐라고 하는 것은 역사학계에서 많은 논의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우리로서는 나라를 빼앗기고 국권을 유린당하고 그리고 더욱이나 일본이 우리나라 국민들의 건전한 어떤 우리나라 그 문화를
제대로 인정하기보다는 그걸 말살시키려고 하고 창씨 개명까지 시키고 일본 문화 안에 우리를 끌어들이려고 대동아 문화권이라고 하는 걸 끌어들이려고 하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많은 핍박과 고난의 길을 겪어왔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정상적인 국가라고 하면은 해방이 되었을 때 그런 반민족적인 행위를 한 사람들 또는 그런 어떤 흐름들 어떤 그런 집단들 아주 그런 어떤 행동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새로운 국가의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서라도 그것을 진실을 밝히고 사실은 피해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보상도 해줘야지 되지만은 가해자들 잘못된 일을 한 사람들한테 대해서는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원래 내리는 겁니다. 어느 나라나 그건 다 합니다. 다 한다. 물론 예외가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어느 나라나 다 하고 아주 가혹하게 한 나라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대부분 나라에서는 과거에 그 불행했던 식민지 체제 또는 독재 체제, 히틀러 같은 말이에요. 벗어날 때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한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는 친일 세력이 계속해서 집권을 하게 되고 과거에 독립운동가 해방운동했던 사람들을 수사하고 고문했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나라의 경찰 그걸 장악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결국 우리나라의 그 기강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처음부터 허물어진 거예요. 이 모든 것은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냥 묵인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이 일어나고 남북이 분단되고 냉전체제가 오고 공산주의와 싸워야지 되고 이렇게 되니까요. 이런 정말 우리가 그걸 원했던 건 아니지만은 세계사적인 어떤 그 냉전체제가 그냥 한반도에 확 들어와서 모든 걸 지배해버리니까 그런 그 중압감 속에서 과연 어떻게 일제 식민지 체제를 정비하고 극복할 것이냐 정의를 어떻게 확립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됐어요. 이건 참 아주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우리나라는 또 이제 1960년대 이래 군사 독재 체제가 있었고 그 뒤에 이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많은 고통을 겪으면서 민주화 운동을 해서 1987년 이후에 이제 민주화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요 비교적 그걸 잘한 경우가 참 많아요. 제일 아주 흥미로운 보기가 예컨대 이제 스페인 같은 경우인데요. 스페인은 1970년대 중반에 당시 그 왕이었던 프랑코 총통이 이제 죽고 나서 민주화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한 38년 동안의 그 일종의 권위주의 체제예요. 유지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일단 간단히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새로 민주주의가 되면서 그 당시의 지도자들은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상당히 긴 시간 동안의 역사가 있었고 또 당시의 인물들이 아직도 생존하고 있었고 또 이 과거의 아픈 상처를 다시 올려놔봤던들 과거의 상처가 더 붉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했고 그래가지고 좋다. 이 판도라의 상자는 열지 맙시다 하고 닫았어요. 그때 모든 정치 세력들이 합의를 했습니다. 이게 몽골로와 협약이라고 하는 것을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갔어요. 잘 가는가 싶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대가 바꿔져서 오늘날 이제 새로운 세대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정치적인 감수성이 등장하면서 그 과거의 결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의를 제기하고 새로운 진상규명 운동을 벌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게 오늘의 스페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많이 얘기하지만 독일과 그 일본의 차이점, 이건 뭐 새삼스럽게 제가 이야기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독일은 하여튼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명백하게 자기의 과오를 인정을 하고 용서를 구했고 유태인들에게 대해서 계속해서 배상을 해주고 과거에 그 수용소가 있었던 데는 전부 다 이렇게 이제 기념호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교육 행사, 기념 행사들이 계속 일어나게 하고 독일에 있는 수상들은 빌리 브란트 그 수상이 모범을 보인 일에 기회가 될 때마다 하여튼 정말 그 인접국에 대해서 유태인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하고 해서 상당히 아주 모범적인 어떤 그런 그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유럽 여러 국가들로부터 신임을 얻게 되고 신뢰를 얻게 됐어요. 그러나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은 아직도 1905년 을사보호 조약 또는 1910년에 있었던 이제 우리나라 합병은 그런 조치 이런 것들이 다 합법적인 방식으로 되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그래서 공식적인 그런 의미, 법률적인 의미의 뭐 사과 같은 걸 하고 있지 않는 거거든요. 그냥 정치적으로 수상히 이 얘기를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법률적으로는 자기들이 합법적이었다, 전혀 문제가 없다, 지금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그런, 참으로 이건 참 곤란한 거 아닙니까, 이게.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과거에 관계되는 진실들이 교과서에 실리는 것을 근래에 와서는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막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이유인즉 스스로 식민지에 관한 그런 지식을, 정보를 새로운 세대들한테 전달하는 것은 그 새로운 세대들의 민족관, 교육에 도움이 안 된다 해서 자꾸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게 이제 자학사관을 만들어내는 것은 일본의 미래를 위해서 옳지 않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느 나라 국민인들 자학사관을 가지려고 하겠습니까? 그건 옳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과거에 저질러진 잘못을 깨끗이 인정하고,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그걸 통해서 이제는 나는 이런 행동을 다시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결의를 가지면서 주변에 있는 국가들과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오히려 그 한 개인과 국가의 자아가 훨씬 튼튼해지고, 그렇잖아요? 믿음직스럽고요. 그리고 건강한 거죠, 이것이. 그리고 잘못한 것을 계속해서 숨기려고 하면은 그 자아가 어떻게 건강한 자아가 되겠느냐고요, 이게. 근데 이걸, 자학사과는 안 된다 하고 해서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본 수상은 야스쿠니 그 신사에 계속 참배하고, 거기에는 전범들이 1등 전범들이 있는 데 아닙니까? 거기 가서 계속 참배를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한국이나 중국에서 지금 거센 반대 목소리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런 하나하나의 그 사례가 중요한 것이라기보다는 독일은 굉장히 멋있게 과거 청산을 해오는 어떤 그런 모범을 보이는 데 비해서 왜 우리 이웃나라 일본은 그런 면에서 그렇게 소극적이고 또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하게 됩니다. 화해와 성숙을 하려고 하면은 지금 뭐가 필요하냐, 그런 걸 좀 간단히 얘기하고 싶어요. 지금 이제 과거사법이 통과가 되고 이걸 둘러싼 사회적인 갈등이 꽤 일어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는 꼭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하나는 뭐니 해도 진실 규명 그 자체에 대해서는 결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어떤 정치가 들어가도 안 돼요. 어떤 기회주의적인 모략이 들어가도 안 됩니다. 이것을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의해서 이용하려고 해서도 안 돼요. 진실은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진실 규명을 여러 방향으로 할 수 있어요. 물론 거기에는 역사학자들이 상당한 시간을 두고 하는 그런 진실규명 작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많은 여러 나라를 놓고 볼 적에 굉장히 중요한 방법의 하나는 진실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위원회에게 상당한 권한을 줍니다. 과거의 중앙정부와 같은 그런 무소불위의 권력을 주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거기는 이제 일정한 사람들에게 와서 소명을 하도록, 말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의견을 듣고 관련 당사자들을 불러서 이제 청취를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받게 되는 건데, 하여튼 진실위원회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어떤 사회적인 경험을 많이 있는 사람이 정말 이제 죽기 전에 내가 진실을 고백해야지 하고 자서전을 쓰지 않습니까? 물론 자서전에도 거짓말을 쓰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통상적으로 죽기 전에 쓰는 것은 정말 그렇잖아요. 거기는 이제 한 줌의 부끄러움이 없이 나를 드러낸다라고 생각하고 쓰는 거니까 자서전도 굉장히 중요한 진실의 한 부분이 되는 것으로 우리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실규명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시점에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 그때 끝난다 이런 건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건 연구에 쭉 가는 작업이니까 계속해서 이루어져야지 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일들이 계속 진행이 되는 것이 민주주의를 위해서 도움이 된다. 근데 특히 이제 그런 구체적인 사명을 갖는, 그렇죠? 위원회, 진실위원회,
트루스 커미션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외국에도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나타나가지고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그것을 규명을 해서 후세를 위해서 그 기록을 남겨놓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 이겁니다. 독일은 참 좋은 복이에요. 그러나 우리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보면은 계속해서 목에 힘주고 나는 잘못한 거 없어 버티고 더 경우에 따라서는 나라를 위해서 그랬다고 또 강변을 하게 돼요. 그리고 꺼내는 것이 항상 대부분 무슨 얘기냐? 안보를 꺼냅니다. 나라를 위협하게 되는 경우에 따라서는 공산주의자가 있다든지 테러주의자가 있다든지 과격분자가 있다든지 그래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왜 나를 이렇게 잘못하느냐 하고 오히려 화를 내는 그런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그렇게 되려고 하면은 제 결론인데 그렇게 되려고 하면은 이 소통의 구조가 널리 열려져 있어야지 됩니다. 피해를 당한 사람이 설마 그럴 리는 없겠지만은 계속해서 마치 어떤 증오를 안고 있는 사람처럼 막 꼭 벌을 줘야만 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계속해서 강경주의로 계속 나가게 되면은 문제를 좀 어렵게 만드는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어요. 오히려 좋은 방법은 뭐냐면은 당신이 잘못했지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당신이 정말 역사에 잘못했고 범죄를 저질렀지만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을 했지만 그러나 어쩌면은 당신도 할 말이 있을 것이요. 그래서 그 사람 이야기를 우리가 경청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잘못은 했지만 그러나 그 잘못한 사람도 적어도 그 당시의 상황에서 나는 이렇게 문제를 보았었다 하고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지 되고 또 넓은 틀에서 볼 적에 당신이 그때는 참 잘못했지만 오늘 내가 이 얘기를 듣고 보니 그래도 당신이 나와 영원히 등을 재야지 될 우리의 적이 아니고 그래도 대한민국 같은 땅에 같은 배를 타고 가야지 될 같은 동포요 하고 수용할 수 있어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처벌 능사도 아니고요. 또 단순한 진실을 규명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소통의 구조를 넓게 열어놔서 피해자는 말할 것도 없지만 당시에 정말 잘못했던 그런 가해자들까지도 민족적인 양심 속에서 스스로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그걸 어느 정도는 들어줘야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거짓말하고 뻔뻔스럽게 나오면은 그건 참 인정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사실은 충분한 대화 속에서 보면은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생각하니 참으로 잘못했어 하고 이 얘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데 그것은 오로지 이렇게 강제가 없는 정말 자발적인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주는 그러면서 서로 믿고 같이 갈 수 있는 어떤 공동체의 넓은 의사소통 구조 안에서 비로소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결국은 소통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우리 가정 안에서 친구들 사이 안에서 직장 안에서 나라 사이에서 이 소통 구조가 넓게 열릴 때 비로소 성숙한 국민 또 화해할 수 있는 국민 그래서 왕년에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적으로 분열되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큰 틀 안에서 같이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통합의 기운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복 60년 우리가 앞으로 꼭 해야 될 것은 바로 이런 국민 통합적인 넓은 커뮤니케이션을 여는 거, 의사소통을 여는 거. 그래서 화해와 성숙의 새로운 발전을 해가는 거. 그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